오늘은 이거보다 더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경쟁 입찰이라는 구조 자체가 무너져 있는 시장이에요. 대부분 다 매매, 금매, 경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데 이제는 공부하셔야죠. 반갑습니다. 로마켓TV 두 대표입니다. 요즘에 다양하게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SK하이닉스나 삼성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핵심은 어떤 자산이든 간에 저점에 취득해서 고점에 잘 파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개입 투자, 다가구나 다세대를 제가 직접 조건부로 지어서 제가 분양도 한번 해보고 장사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가장 수익이 많이 됐던 건 부동산 투자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한번 잘 해서 수익이 되면 직장인들의 연봉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칙을 조금 녹여서 어떻게 하면 좀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가 되겠죠. 근데 아파트든 상가든 아니면 지산이든 오피스텔이든 핵심이 뭐예요? 싸게 취득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싸게라는 부분을 떼놓고 취득이라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취득. 자,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거나 그 중에서 조금 급하게 좀 처분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금매를 통해서 좀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도 대부분 다 여기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싸게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싸게라는 개념은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경매. 매매보다 경매가 왜 싸게 되는 거죠? 경매는 매매에는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유찰 저감이라는 대형 아울렛처럼 부동산을 모아놓고 박앤세일 하듯이 싸게 사는 곳이죠. 즉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더 쌀 수밖에 없는 건 유찰 저감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조금 더 싸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매가 경쟁 입찰입니다. 뭘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금액을 제일 높게 쓴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 소유권을 주겠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즉 최고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준다면 싸게 취득해야 된다는 개념과 대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권역과 경기권역이 묶이면서 주요 핵심지에 내가 아파트를 취득한다라고 볼게요. 아파트를 취득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가 안 된다. 근데 토지의 예외 규정이 있죠. 경매는 어떻게 되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많이 몰린다는 건 경쟁 입찰을 과하게 유발시키게 되고 경쟁 구도 속에서 뭐가 올라가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금액이 입찰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취득했다는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매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더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PL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NPL은 부실채권이에요. 이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매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연체를 해서 매월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이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수단으로 회수를 해야 되죠? 경매라는 수단으로 회수를 해야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모르시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실채권의 형태에 따라서 경매로 가는 것이 있고 공매로 가는 게 있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담보권을 설정한다. 근데 공매로 간다라는 건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 경매를 많이 알고 계세요? 아니면 공매를 많이 알고 계세요? 대부분 다 경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에 집중하시게 되고 경매 시장이 화랑인 거죠. 화랑이 되면 뭐가 올라간다? 입찰가가 올라가고 수익성은 떨어진다. 근데 공매는 어떨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할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입찰가가 떨어집니다. 입찰가가 떨어지면 반대급부로 뭐가 오르죠?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입찰가가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면 싸게 취득한다는 개념은 명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매매, 금매, 그거보다 조금 더 유찰 저감되어서 싸게 취득한다는 개념은 경매에 집중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는
공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왜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공매에 집중해서 싸게 입찰을 보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올릴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싸게 취득해서 수익 실현을 볼 수 있는 차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보다 더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신탁 MPL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 MPL은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무엇을 회수하기 위해서 공매라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채권은 대출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 부동산이 있어요. 얼마짜리?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LTV 60%로 담보대출이 나갔다, 신탁 MPL로 나갔다, 우선 수익권으로 나갔다 하면 얼마죠? 6억입니다. 그러면 신탁 MPL을 우리가 취득한다, 아니면 공매상에서 신탁 MPL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느 금액 포인트를 가지고 협의를 보게 될까요? 당연히 6억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6억에서부터 시작하죠? 첫째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경쟁 입찰이라는 구조 자체가 무너져 있는 시장이에요. 어느 시장이? 공매라는 시장이.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매라는 시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대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채권 가격에서 채권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 채권 가격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내가 매매로 했을 때는 얼마의 거래가 될까? 10억에서 거래가 되겠죠. 부동산 시세가 10억이라고 치면 10억은 받아야지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한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좀 취득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걸 가잖아요. 경매.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경쟁 입찰하면 통상적으로 보통 3억짜리를 2억 7천에, 그리고 5억짜리를 4억 5천에,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면 경매보다도 더 싸게 취득하는 개념을 제가 공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매는 몇 프로 정도 할인이 될까요? 20%에서 30% 정도 할인이 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경쟁이라는 구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요즘에 온비드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경매에서 공매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가 소폭 올라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신탁 MPL은 이게 다 의미가 없다니까. 왜? 6억 대출해준 것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한다고요. 누구랑? 은행이랑. 내가 가지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 다 여기를 기웃거릴 텐데, 제일 공매까지 갔을 때도 언제 입찰하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대출해주는 은행을 찾아가라니까요. 은행을 찾아가서 6억 대출했어? 그러면 10%만 할인해주면 내가 바로 계약할게. 그래서 공매라는 절차 내가 진행할게. 돼요, 안 돼요? 되지. 은행에서 공매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공매는 어디서 진행을 하죠? 온비드, 캠코라고 알고 계시지만 거기는 플랫폼인 거예요. 공매를 진행해주는 플랫폼인 거예요. 왜? 이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는 신탁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신탁사에서 자체 공매를 해봐야, 여러분들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코람코 신탁, KB자산신탁에서 오늘 공매 진행됐어. 보세요? 안 보잖아. 법원 경매는 내가 매일매일 볼 수 있어. 그나마 조금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은 온비드 공매는 봐. 공매라는 절차도 결국에는 수익자인 은행이 공매를 집행하고 조건을 달고 다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즉 주체는 뭐다? 은행이다. 그러면 이 공매를 진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무엇을,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팔 수 있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너 얼마 받아야 돼? 소유자예요? 아니요. 저는 소유자가 아니라 10억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는 대출해준 금액 6억 정도면 이거 처분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그럼 처분해서 회수할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6억 줄게. 그럼 공매에서 내가 가져갈게. 이게 가능한 시장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더 프라이빗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매매, 금매, 경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데, 공매 가신 분들까지는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공매까지는. 근데 신탁 MPL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결국엔 투자라는 게 싸게 취득해서 수익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싸게 취득한다라는 개념부터가 전제가 다르다고. 10억 주고 이제는 협의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에서 얼마 유찰될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원금 할인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원금 할인이 어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6억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6억에서 원금 할인이라는 개념은 이 대출 금액에서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을 일부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나 이거 이 부동산 팔아서 6억 받으면서 내가 너한테 소유권 줄 수 있는데 그래 난 5억만 받을게. 나는 5억만 받고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뭐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5억에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 NPL은 보통 매매, 경매, 공매보다 훨씬 더 할인폭이 높다. 평균적으로 경매 시작가의 한 50% 이상은 할인을 받고 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경매 공부 계속 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신탁 NPL 공부하셔야죠.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싸게 취득해서 그 차익분을 보고 자산 증식을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싸게 취득하셔야 된다는 개념은 신탁 NPL이 명확하니까 그럼 신탁 NPL 공부를 하셔야죠. 오늘은 여러 투자 수단 중에서 뭐 부동산에 관해서 쉽게는 매매에서부터 그리고 좀 딥하게는 신탁 NPL까지 순차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싸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더 NPL에 대한 개념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NPL 비즈 클래스를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PL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배워보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박회TV 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